19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일리노이주 안티옥 지역에서 발생한 제트스키 충돌 사망자 중 한 명이 13세 한인 소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지역 언론사들에 따르면 희생자는 일리노이주 롱그로브의 13세 소녀 엘 킴과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의 16세 소녀 사리나 부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과 일리노이 자연자원 관리국 경찰은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16세 소녀가 안티오크의 레이크 마리에서 야마하 제트스키를 운전하고 있었고 13세 한인 소녀는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제트스키가 보트를 향해 높은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트를 운전하던 남성은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보트와 제트스키가 충돌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충돌 후 두 소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곳에 19층짜리 주택타워가 개장했습니다. 이 와인가트 타워는 19일 공개되었으며 278개 유닛을 갖춘 고층 아파트로 총 1억 6,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타워는 228개의 스튜디오와 50개의 원베드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가구와 난방시설이 완비되었고 LA 야경을 볼 수 있는 옥상 발코니, 카페, 체육관, 미술실, 음악실, TV 라운지, 컴퓨터실, 정원 등의 공용시설이 제공됩니다. 와인가트 타워 웹사이트는 높은 생활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아파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타워는 유닛당 약 60만 달러를 들여 건설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사설주택기금에서 발행된 12억 달러의 공채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LA시장 캐런 베스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와인가트 타워 오프닝에서 스키드로우가 LA 노숙자 문제의 중심지지만 이 건물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노숙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닛당 6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과 앞으로도 높은 세금 부담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거주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며 렌트비 지불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는 5,600만 달러의 주택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LA시 건물주들에게 노숙자들을 입주시키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홈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르면 원베드룸 유닛을 제공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월 2,400달러가 지원되며 정부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명의 아파트 건물주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를 통해 총 92개의 유닛이 노숙자들의 입주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USA의 미인 선발 대회에서 71세 여성이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힐튼 휴스턴 포스트 오크 호텔에서 열린 미스 텍사스 USA 선발 대회에 마리사 테이오 씨가 참가했습니다. 테이오 씨는 71세로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미스 텍사스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며 우승하면 전국 대회인 미스 USA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테이오 씨는 또한 미스 유니버스 역대 최고령 참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 18세에서 28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한이 폐지되어 결혼 여부나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오 씨는 텍사스 서부 엘파소 출신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댄스를 즐겨왔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끌어올리고 모든 연령대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꿈을 쫓는 것에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번보다 더 의욕적인 순간은 없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7일 맨하탄의 미드타운의 20층 고층 건물에서 의자와 기타 야외형 가구를 던진 남성은 IT 출신의 이민자로
사건 이틀 전부터 심각한 망상과 피해 망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그의 형이 밝혔습니다. 51세인 장 버나드 올리비에는 동생이자 이번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된 장 루크 올리비에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당시 루크는 형에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버나드는 동생에게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루크의 체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에서 루크는 건물 옥상에서 의자와 나무 판자를 거리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무실과 1층에 위치한 반센 노블 서점이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떨어지는 물체를 간신히 피하는 장면이 담겼고 다른 영상에서는 나무 판자가 시내버스 위에 떨어져 깨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루크가 팔을 휘두르며 건너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루크는 체포되어 중죄인 무모한 위험 유발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맨하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뒤 보석 없이 풀려났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틀란타 노크로스에서 한국인 업주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영업장소인 소사스 당구장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로 인해 업주를 포함한 1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복 요원을 투입해 불법 도박 행위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주인 스티븐 배 김과 직원 세스 라이언 에버넷을 포함해 8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마약과 돈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의 교통 단속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당구장 인근 노크로스 터커 로드에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게 카지노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잠복 요원들이 당구장과 주변을 계속 확인하며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급습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